또 비슷한 게 저희가 이렇게 계약하다 보면 반려동물 사육 이것 때문에 요즘 많이 부딪혀요. 특히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계신 분이 자기가 새 주는 집에는 반려동물을 안 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서 오줌도 싸고 털도 빠지고 이게 집을 망친다. 특히 새 집인 경우에는 무조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요즘처럼 잘 안 나가면 뭐 사육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보면 대신에 금지 조건이 많은데 다가구 주택 이런 데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건이 많아요. 근데 다세대나 아파트들은 대부분 키우는 거 별 말이 없으면 그냥 키우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매도인이 집을 내놨는데 사모님 반려동물 사육 괜찮아요? 물어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데 제한 요건이 되는 거는 말씀 안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임대인들이 얘기를 해요. 반려동물 안 된다고. 반려동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반려동물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중개 사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물건도 날아가고 또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음도 다 이해하면서 결국은 싫어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주인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주인이 계약 시에 반려동물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금을 일부 보냈는데도 그러면 이제 이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 이런 특약을 기재해가지고 임대인 편에도 서고 임차인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분쟁이 저도 한번 분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매수인이나 그 임차인 쪽에 손님집 부동산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임대인이 예를 들면 아프다거나 또 임대인이 관리하는데 힘들다거나 하면 강아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임차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강아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아무 말 안 했다. 그리고 특약에도 적지도 않았다. 근데 2마리를 키워요. 사람이 또 2마리를 키우는데 사람이 집에 없어. 그럼 그 2마리가 막 계속 사람만 지나가면 짖고 난리가 나요. 이제 주인 아줌마가 개를 없애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라 그러면 서로 고성이 오가면 서로 속상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지 부동산인 저희한테 이 물건이 날아갑니다. 저 이제 제대로 안 해줬다고 그런 걸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마지막 조건 조율할 때 왜 이게 계약서 쓰기 전에 이런 조건들을 다 조율을 해놔야 돼요.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약금 일부 받으면서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고 계약금은 10%로 하고 또 중도금은 언제 하고 매매 대금은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잔금이나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도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이걸 뭐 계약금의 일부를 보낼 때 이걸 미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서로 협의해서 계약금이 들어가고 잔금 일자가 중요하지 중도금은 필요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매매 잔금을 어떤 분들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중도금을 많이 달라는 분 계실 거예요. 자기 집을 팔고 예를 들면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하는 분들은 돈이 더 필요하니까 중도금을 많이 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눈치채고 또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적게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가 나가야 중도금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다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합의를 두 분을 만나갖고 서로 합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점을 1차적인 합의점에 대한 가답안을 갖고 이제 조율을 해야 저희가 일이 편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인한테 답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답은 저희가 일단 저희 마음속에 정해놔야 됩니다. 아까 집 보여주러 갈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3번이 내가 계약하려고 미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여주고 하나 선택하라 그런 거는 그거는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무는 답을 다 제시를 마음속에는 다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이게 좋다고 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매매 잔금을 전세 잔금으로 진행할 때 이제 언제 그럼 조율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럴 때는 잔금 날짜하고 지금 계약 일자는 정해졌잖아요. 근데 잔금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데 전세를 줘야 돼. 전세를 맞추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매도인이다 그러면 내 집 팔았어요.
또 전세를 또 보여주려면 집을 또 보여줘야 돼. 집 보여주려면 주부들은 싱크대 청소해야지, 하나님 청소해야지, 집 정리 다 해야 돼요. 올 때마다. 너무 성가시고 이런 조건이 너무 싫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매수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집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지금 뭐 잔금을 치를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해야 돼. 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들의 일단 마음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날짜나 이런 것도 집이 수리돼 있고 깨끗하면 뭐 전세 빼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게 전세 계약 하나 더 하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계약이 하나 더 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도인을 설득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계약서 쓸 때 얘기하는데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이 깨질 수 있으니까. 보통은 당사자보다 엄마나 아버지, 뭐 딸, 뭐 이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는 보통은 왜 부동산에 가면 의자가 이렇게 안쪽에 보통 옛날은 소파의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게 하려고 보통 바깥쪽에 보통 계약 관련자들이 앉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소파가 많이 없어지고 도망들을 나가면 되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궁리를 많이 해서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약서 안 되면 타이밍 잡아서 전화를 하면 되고 아니면 만나서 보통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돈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협의해야 되는 거는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건 조율이 다 되면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되거든요. 보통 계약금 일부 송금 안 하고 가면 마음이 변하거나 또 다른 손님이 와서 그 사이에 또 계약을 하니까 제 손님이 와서 계약하면 괜찮은데 뭐 다른 부동산에서 또 계약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계약금 일부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이제 단순 변심에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매도 임대 우위 시장에서는 일부 안 받겠다고 그래요. 돈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거 계약금의 일부를 부동산에서 먼저 키핑을 해요. 부동산에서 일단 받아 놓으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래요. 돈을 맡겨 놓으면 그 돈을 내가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또 부동산에서 맡겨 놓는 이유가 돈을 돌려주기가 쉽잖아요. 저희는 성사 안 되면 우리가 계약금을 떼먹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또 돈을 받고 또 계약서는 또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무조건 뭐 마음이 변심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도 그 주에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이면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아니면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클로징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계약서 쓰는 날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월세 4억에 60만 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4억에 60만 원 다 안 돼가지고 5억에 30만 원 조건 협의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일부까지 보냈어요. 근데 어른들은 주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월세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계약을 안 하겠다. 그거 가계약금이니까 돌려주겠다. 다들 그분들은 임대인들은 가계약금이라 그래요. 보통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죠. 돈을 돌려줄 때는 가계약금이라 그러고 돈을 먹어야 될 때는 안 돌려주고 싶을 때는 계약금의 일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계약금의 일부라고 얘기하고 이 계약금의 일부가 지금 입금이 되면 다 계약은 성립된 걸로 대부분 추정해요. 실제로 저희가 매매 계약 거래 신고할 때도 지금 대부분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된 때를 기준으로 거래 신고 뭐 계약 시 30일 이내에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늘 계약금의 일부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